그 힐링스쿨 교재에도 첫 주에 양자역학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치유가들 사이에서 그건 아주 그 상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힐링스쿨 교재에서도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 물리학자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데이빗 보험이라는 물리학자예요. 1992년에 타계했으니까 비교적 그 현대 물리학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의 지금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책 제목이 대화란 무엇인가입니다. 데이빗 보험은 현대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상가라고 평가받아요. 물리학자인 동시에 통찰력 있는 사상가예요. 근데 이 책 대화란 무엇인가에서 데이빗 보험은 창조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모든 가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라면 진실, 진리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과학도 가정이고 진실도 가정이고 치유법도 그렇다 치이고 신이 있다 치이고 아니면 없다 치이고 우주가 공이라 치이고 뭐 양자가 뭐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 얽힘이 있다 치이고 이렇게 모든 가정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나는 진리거든 너가 틀렸거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런 가정을 지지하는데 나의 가정은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 당신의 가정은 무엇이냐 내가 그걸 이해하고 싶고 공유 가능한 부분을 공유시켜 달라라고 하는 게 창조적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헤일로의 치유법 포바디 힐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설득당해서 저한테 뭐 물건 사러 오세요, 서비스 사러 오세요 라는 설득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유한 다음에 우리가 공통점이 있을까를 찾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를 다 꺼내놔 봐야 찾아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과학자다 보니까 이분의 사상이 어디로 나가느냐면은 인류와 자연 사이에 창조적 대화, 조화, 또 인류 간의 융화 이런 거를 찾고 이분이 달라이 라마나 크리슈나무르티와 소통했던 분이라고 해요. 이분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이제 양자 물리학적 개념이 있는데 양자 물리학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뭐 저라고 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는 지식은 되게 짧은데요. 양자 물리학의 핵심적인 원리 몇 가지가 이제 정립된 게 있죠. 불확정성의 원리. 이거 다 20세기 초반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성과들이죠. 양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립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미립자들의 질서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를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는 광란에 춤을 추는 양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미쳐 돌아가서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그러면은 그 미립자들이 미쳐 돌아가서 춤을 추면 어떻게 벽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들을 고정시키는 게 관찰자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딱 쳐다보면 얘네들이 갑자기 쪼르륵 줄을 선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나 영성에서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은 우리 내면의 현실이 외부로 반영된 것이다, 투영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과학 버전의 설명인 거잖아요. 아니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니 마음먹기에 달렸다, 일체유심조다 이 말 아니에요. 두 번째, 양자 얽힘. 어떤 물질이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입자가. 이제 쌍이니까 뭐 얘는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얘를 A2라 하면 A1, A2가 지네들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는 요 우주 이쪽에 붙어 있고 하나는 저 우주 저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A1에다가 어떤 힘을 딱 작용해 갖고 얘 성격을 바꾸면 즉시 A2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뭔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무슨 영혼이라든가 또 상위 자아라든가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영혼이 어떻게 뭐 지구에 어떻게 와 있는가 몰라도 육체나 뭐 하위 자아나 뭐라고 불러요? 하위 자아라고 그냥 부를게요. 하위 자아가 있다 하면 이게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자아에서 뭐가 띵 하는 순간 얘도 뭐가 탁 영향을 받는 거다는 거고, 만일에 가정을 해서 상위자가 하위자를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뻗어가지고 동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 지구에 와 있는데 내 이 똑같은 어떤 가지 하나가 뭐 시리우스에 있든지 뭐 플레이아데스나 뭐 어디 안드로메다에 있든지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뭔가 깨닫고 성장을 하고 경험을 하면은 얘가 시리우스에 있는 얘도 안드로메다에 있는 얘도 변해가지고 상자도 변하나?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네 안에 신이 있어. 이 양자 얽힘적으로도 혹시 설명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과 동시대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고 그래요. 가설이 입증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데이빗 봄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걸 그냥 3차원 물질 세계에서 하면 이 양자 얽힘이 100% 입증이 안 되는데, 이거를 차원을 띄워가지고 다차원으로 가정하면 이 양자 얽힘이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과학적인 모델인 동시에 철학적 영적 모델인 거예요. 판판하게 보면은 좀 안 맞는데?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위로 이렇게 빵을 납작하게 두지 않고 이렇게 부풀리면은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생기듯이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보니까 이 양자 얽힘 얘기가 모델이 딱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내가 평화로울 때 세상에도 평화가 미친다. 내가 평화로울 때 우주의 평화에 내가 작은나마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 급 편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가 수신이나 했냐? 집안도 못 다스리는 주제에 뭔 밖에 나가서 가르친다고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면서 찌그러졌는데, 그거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동심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신, 나를 수행하니 가정이 고로워지고 치국, 나라가 치자가 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사회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평천하, 우주가 평화가 온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만 수행하면 가족이나 나라나 우주에도 도움이 돼. 믿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집에 앉아서 집안일 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내가 그냥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서 내가 그냥 평화로운 마음으로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내 직장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철학적, 과학적 근거잖아요, 이게.